예, 배진수 교수님께서 너무나 저를 좀 띄워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 그, 보통, 유명한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곳으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걸로 전 생각이 되고요. 오늘은 뭐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내용을,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봤더니, 제가 그냥 여러분들 책에 있는 그 내용을 수업을 하게 되면 너무나, 지루하고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오늘은 뭐 데이터 위주보다는 우리가 지금 제가 오늘 두 가지, 여기 당뇨병하고 대사성 간 질환 관련된 내용을 제가 드릴 건데, 이것에 대한 그냥 우리가 커먼 센스를 좀 알아가는 그러한 수업을 하면 또 여러분들께서 많이 또 관심을 좀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위주보다는 이러한 질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물론 제가 의사는 아닙니다. 저는 수의사긴 하지만 보통 수의사들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간혹 보면 치과 의사들이나 아니면 의사 선생님들, 그 다음에 뭐 일반 미생물 하는 분들하고도 굉장히 코업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실험 동물을 저희들이 많이 다루다 보니까 사람 질병과 관련된 것도 이제 저희들이 실험 동물을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사람 질병이긴 하지만 수의과 대학에서도 많은 그런 사람 질병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아까 말씀 뭐 해주신 바처럼 지금 수의과 대학에 이제 병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리라는 것은 이제 사람 인의에서는 병리나 아니면 법의학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인의에서는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주로 이제 저는 부검을 하고 사람 이외의 모든 동물을 부검을 하고 질병 진단을 하는 그러한 학문을 이제 학생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고 또 실험은 보신 바처럼 이러한 당뇨병이라든지 아니면 간 질환 관련 또 실험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그런 연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사진에 실은 제가 직접 찍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급히 사진을 하나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포인트가 이게 빛이 너무 밝아가지고 이게 지금 포인트가 나오긴 하는데 여기 화면에는 잘 안 나오네요. 자, 오늘 제목을 보시면 이제 천연 물질입니다. 천연 물질을 활용한 천연 물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인위적으로 만든 물질이 아니라 우리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러한 변화를 주지 않은 그러한 물질을 이제 천연 물질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 요즘 특히 주말 같은데 특히 아침에 이렇게 보면 그 건강식품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거의 다 건강식품을 보면 요즘 보면 다 천연물질에서 추출한 그런 내용물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많이 이렇게 건강식품을 만듭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건강식품이라는 것은 일단 우리가 그걸 먹음으로 해서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건강약이 아니라 건강식품입니다. 식품. 식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도 이렇게, 뭐, 환자가 아닌 사람도 먹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건강식품을 천연물질이 아닌 그런 인공적으로 만든 그러한 물질을 이용을 해서 건강식품을 만들게 되면 틀림없이 부작용이 나옵니다. 우리 몸에서. 왜? 우리 몸에서 이 인위적으로 만든 물질은 어떻게 해서든지 어디에도 뭐든 간에 사이드 이펙트가 일어나요. 지금 지금 코비드 때문에 뭐 백신을 맞는데 그것에 대해서 부작용이 나온다, 어쩐다, 저쩐다, 막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솔직히, 저희 이쪽 백신을 연구하거나 이쪽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천연물질이 아니고 인공적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그 안에 인공물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당연히 그게 좋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부작용이 나오고 하는 거거든요. 단지 우리가 이제 타협을 하는 겁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안 맞고 그냥 사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이 백신을 맞고 그러한 부작용을 감수하면서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었을 때 그러한 질병을 좀 줄이는 게 나은 거지. 그런 것을 이제 우리 인류가 타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도 맞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천연물질, 주로 여기 당뇨병이나 대사성 간 질환 같은 경우에 천연물질이 아닌 그런 인공적으로 만든 물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왜 사람들이 천연물질을 자꾸 하느냐? 다 보면 그걸 오랫동안 그 인공적으로 만든 그러한 약을 우리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천연물질에 대해서 자꾸 저희들이 이제 눈길을 돌리는 겁니다. 첫 번째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여기 보시면 저 나무 밑에 보면 대사증후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대사증후군. 이걸 이제 영어로는 저 위에 보시면 메타볼릭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죠. 자, 신드롬. 자, 메타볼릭이라는 것은 이제 대사인데 뭐냐면 우리 몸에서 얼마큼 들어왔고 우리 먹는 거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몸에서 어떻게 가동을 시켜서 얼마만큼의 열량을 내고 그거를 어떻게 에너지로 쓰고 그 다음에 남은 에너지는 어디에 저장을 하고 하는 거를 이제 메타볼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대사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자, 근데 여기 보면 뒤에 보면 신드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드롬. 자, 신드롬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증후군입니다. 증후군. 우리 의학 쪽에서는 증후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뭐 신드롬이라는 건 우리가 평소에 살면서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면 BTS 신드롬이다. 무슨 신드롬이다. 연예계에서도 신드롬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자, 그럼 그 신드롬은 도대체 뭐냐? 모를까요? 신드롬이라는 것은 명확히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예를 들면 BTS 신드롬이다. 그러면 BTS는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이걸 들었을 때 기분이 나빠야 돼요. 왜? BTS 신드롬, BTS가 막 이렇게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열광을 받고 하는데 그 이유를 명확히 왜 그런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신드롬이란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의학 쪽에서는 이 신드롬이라는 것은 증후군, 왜 정확히 기전이 아직 밝혀져 있지 않은 질병을 얘기를 할 때 신드롬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래서 여기 대사증후군, 증후군이라는 말이 쓰이는데요. 이 대사증후군은 대사에 무언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언가가 문제가 있는데 이 정확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대사증후군 밑에 여러 가지 신진대사와 관련된 질환이 동반된다는 의미다. 참 애매하게 써놓죠. 애매하게. 명확히 써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대사증후군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대사에 어떤 문제가 돼가지고 자꾸 다양한 질병이 나오는데 그 기전을 명확히 아직 모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사증후군이 뿌리에 있네요. 뿌리에 있고, 그 다음에 이 뿌리가 무언가를 다 흡수를 하고 있죠? 보면 첫 번째로 과음, 과식, 운동 부족, 복부 비만, 또 스트레스, 뭐 유전, 그 다음에 출산 시 저체중, 이건 굉장히 드문 일인데 이러한 원인에 의해서 대사증후군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원인에 의해서 대사증후군이 일어나는데 여기 나무를 보시면 나무에 이 대사증후군에 의해서 나오는 다양한 질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딱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혈전증, 혈전증 요즘 그 백신이 혈전증을 일으키느냐 마느냐 가지고 막 말이 많잖아요. 자, 혈전증은 뭐냐면 우리가 혈액순환 중에 혈관대에 어디가 상처가 나가지고 그래서 우리 피를 흘리면 금방 응고가 되죠. 그렇죠? 그러한 응고물이 혈관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혈전증이라는 거고요. 저 왼쪽 보면 이상지혈증이 있습니다. 고지혈증. 아마 여러분들 조금 이제 중년 이상이 되면 우리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보면 항상 물론 저도 해당이 됩니다만 살 좀 빼셔야겠어요 하면서 고지혈증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 혈액에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제일 위를 보면 동맥경화증이 있네요. 동맥경화증, 뭐 중풍, 심장병, 아주 심각한 질병이죠. 자, 동맥이 경화가 됐다. 경화라는 건 이제 단단해졌다는 얘기인데, 자, 이건 뭐냐면 이것도 이 이상지혈증, 이 콜레스테롤이
혈관을 어느 부위를 막아버려가지고 그 혈관이 단단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혈관이 뇌에 있는 혈관이 막아버리면 중풍이 돼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심장에 있는 혈관이 막아져 버리면 심장에 이제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심장에 이제 심장병이 일어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 심근경색 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심장에 주로 가는 혈관이 막혀져 가지고 이 지방 덩어리에 의해서 막혀져서 심장이 산소 공급을 못 받다 보니까 갑자기 멈춘 겁니다. 그게 이제 심근경색증이고요. 여기 오른쪽 위에 보면 한시 방향 보면 고혈압이 있네요. 고혈압. 여러분들 요즘은 저도 이제 우리 성인 비타민이라고 그런 표현 씁니다. 저도 약간의 고혈압이 있어서 그래서 고혈압 약을 먹고 있어요. 저도.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고혈압 약을 한 번 먹기 시작하면 나중에 평생 먹어야 된다. 끊을 수가 없다. 뭐 그래서 혈압이 최대한 혈관이 터지지 않을 때까지 버티다가 드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자, 이 몇십 년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하루라도 빨리 작은 용량의 고혈압 약을 먹어야 이게 몇십 년 동안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나온다는 결과가 요즘 나왔어요. 그래서 요즘은 조금이라도 고혈압이 있다 하면 아주 적은 용량의 약을 처방을 해줍니다. 그리고 과거에 비하면 굉장히 이 사이드 이펙트가 없는 그런 고혈압 약이 나왔거든요. 마치 오늘 꼭 제가 그 약장수처럼 얘기를 하는데,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혈압도 뭐냐면 혈관이 혈관 내에 있는 그런 압력이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뭐냐면 혈관이 물렁물렁 해가지고, 그래서 이 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적당히 버텨줘야 되는데 혈관이 어떤 이유로 주로 이제 지방에 끼어서 단단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탄력이 없다 보니까 혈액이 우리 심장에서 계속 펌프질을 할 때마다 얘네들이 혈관을 지나가면서 엄청나는 저항이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혈관의 압력이라는 거고, 그게 이제 고혈압이라는 거죠. 자, 이제 세시 방향 보면 이제 당뇨병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질병인데요. 당뇨병. 당이 뭐죠? 슈가죠? 슈가, 당. 뇨는 뭘까요? 오줌입니다. 오줌. 쉽게 말해서 증상을 가지고 질병을 만든 거예요. 오줌에 우리 몸에 있는 당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는 질병이 당뇨병이라는 거예요. 자, 그것은 하나의 증상이고요. 이제 당뇨병이 왜 일어나는지는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뇨병과 굉장히 유사한 질병이 이제 4시 방향에 고인슐린 혈증이 있네요. 인슐린, 여러분들 인슐린 들어보셨죠? 인슐린 뭐 가끔 보면 뭐 어떤 환자 보면 막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못 맞아가지고 막 안타깝고 그런 영화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자, 인슐린도 이 당뇨병과 굉장히 유사한 질병, 이제 문제가 있는 건데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뒤에 가서요. 자, 그래서 이 대사증후군은 어쨌든 이러한 밑에 있는 땅 속에 있는 이러한 원인에 의해서 이러한 질병들이 다양한 질병들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자, 왜 일어나는 건가를 너무 뻔하면서도 그 기전이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러한 질병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메타볼릭 신드롬 해가지고, 자, 비세랄 오베서티, 복강 내에 있는 그런 리피드, 그러니까 지방이 침착되는 거. 방금 얘기했던 하이퍼텐션, 인슐린 리지스턴스. 자, 리지스턴스라는 건 저항이라는 겁니다. 저항하는 거.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보면 이게 뭐죠? 이게 감자튀김이 있네요. 그러면서 하이 트리그리세라이드, 중성지방이라고 합니다. 중성지방. 우리 몸에 있는 다양한 콜레스테롤 중에서 하나인데요. 중성지방이. 중성지방도 우리 몸에 굉장히 좋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맥주 마시고 맥주에 치킨, 그게 중성지방을 올리는 최고의 이제 스티뮬레이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제 오른쪽 보면 low HDL 콜레스테롤이 있어요. 아니, 콜레스테롤은 우리가 다 안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혈액 검사해서 건강 검사를 해보면요, HDL이 있고 LDL이 있어요.
LDL 두 개 다 콜레스테롤인데 뒤에서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겠는데 이 HDL은 굉장히 좋은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래서 이 메타볼릭 신드롬이 일어나면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HDL이 굉장히 낮은 상태로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 참 이쁘게 저도 이거 웹사이트에서 따오긴 했는데 한 가운데 이제 메타볼릭 신드롬이 있고 뭐 여러 가지 키워드가 많이 적혀 있어요. 근데 이 메타볼릭 신드롬과 다 관련이 있는 키워드예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케토제닉 위에 보면 케토제닉 다이어트가 있죠. 자, 메타볼릭 신드롬을 없애기 위해서 케토제닉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자, 보시면 이제 케토제닉 푸드, 뭐 피라미드라고 해가지고, 자, 이 케토제닉 식단이 신체를 지방 연소 기계로 바꿔주는 그런 탄수화물이 매우 적은 식단을 케토제닉 푸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 황제 다이어트, 뭐 그런 거 들어보셨죠? 그렇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다 케토제닉 이걸 한번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몸은 우리가 밥심으로 산다고 하죠. 그렇죠? 자, 그게 정말 맞는 얘기인데 우리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요. 이제 탄수화물이 결국은 당을 만듭니다. 당, 이 글루코스라든지 여러 가지 당을 만들어가지고 이 혈액에 있는 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세포 안에서 엄청나게 에너지원으로 쓰여요. 자, 그래서 정말로 탄수화물을 우리가 많이 먹으면 정말로 세포에는 좋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케토제닉 식단은 탄수화물을 흑수로 먹고 지방이나 단백질 위주의 식단이에요. 섬유질 위주. 그래서 우리 몸에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탄수화물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럼 우리 몸에서는 어떻게 해야지? 하다 보니까 이제 몸에 있는 지방을 태워가지고 에너지원으로 쓰게 만드는 그런 식단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너무 극단적인 식단이긴 한데 이것에 이제 또 부작용도 있다고 해요. 이 케토제닉 식단을 너무 갑작스럽게 하다 보면 우울감이 일어나고 굉장히 또 사이드 이펙트가 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보다는 케토제닉 식단보다는 뭐 더 좋은 게 이제 운동이긴 한데요. 이러한 거고 또 제가 또 아까 말씀드렸죠. 자, 이 LDL이라는 그러한 콜레스테롤, HDL이라는 콜레스테롤이 있는데 보시면 이 LDL이라는 콜레스테롤 왼쪽은 이 밑에 있는 게 혈관이에요. 혈관인데 우리 몸에 있는 그러한 이 지방들을 찌꺼기들을 자꾸 혈관 벽에 붙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 LDL이라는 그 콜레스테롤이요. 근데 반면에 오른쪽에 HDL이라는 콜레스테롤은요. 이 혈관벽에 있는 이렇게 찌꺼기들, 콜레스테롤이 딱 붙어 있는 거를 자꾸 얘네들이 탐식해갖고 먹어버려요. 먹어서 대사를 시키는, 클리어런스를 일으키는 그러한 콜레스테롤이 HDL이라는 콜레스테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검진은 항상 하면 LDL이 있고 HDL이 있어요. 근데 HDL은 어느 정상보다도 낮으면 알람이 울리죠. 항상 왜 HDL이 이렇게 낮은지. 자, 운동을 안 하면 HDL이 굉장히 낮습니다. HDL을 올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근육 운동이 최고거든요. 근데 우리 몸에서는 HDL과 LDL이 서로 이제 밸런스를 이루는데 이 대사질환이 일어나면 LDL이 굉장히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혈관에 이러한 지방을 자꾸 침착을 시키는 그러한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가 이제 인슐린 리지스턴스라고 해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자, 이 인슐린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췌장에서 나오는 호르몬과 같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데요. 이 인슐린은 우리 몸에 있는 혈당을 인슐린이 같이 끌고 이제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세포 안에 들어가서 세포가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슐린 리지스턴스라는 것은 우리 혈액에 인슐린이 충분히 있는데 그런데 인슐린과 도킹하는 그 리셉터가
이제 반응하는 이제 세포에 딱 돌기가 있는데 인슐린을 딱 받아줘야 되는데 그걸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계속 떠돌아다니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말씀해 드렸다시피 당이라는 애들이 혼자는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요. 인슐린이랑 항상 같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당이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될까요? 세포는 에너지를 못 받겠죠. 그러겠죠? 그리고 우리 몸에서 당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많아지죠. 그렇죠? 자, 그게 인슐린 리지스턴스라는 건데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측 상단 보면 계속 우리 혈액에는 당이 많아요. 그 에너지의 근원인 당이 많은데 얘네들이 세포로 못 들어가는 겁니다. 세포로 못 들어가요. 자, 그 오른쪽에 보면 이 판크레아스라는 게 이게 제가 말씀드린 췌장입니다. 췌장.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들어내는데, 당이 세포로 못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는, 왜 이러지? 왜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지? 인슐린이 더 필요한가? 해가지고 이제 인슐린을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판크레아스가 계속 인슐린을 만들어내려고 이제 고생을 해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밑에 인슐린 리셉터가 리지스턴트, 막 저항하는 겁니다. 인슐린이, 아무리 인슐린이 많아도 그러다 보니까 이 세포 안에 당이 같이 들어가지 못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포는 어떻게 될까요? 못 먹죠. 에너지원이 없잖아요. 세포는 나 에너지가 없어. 나 당이 필요해. 우리 몸에다가 이제 자꾸 보냅니다. 시그널을. 그러면 우리 몸은 배가 고프구나. 더 먹게 되는 겁니다. 더 먹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또 이제 엄청나게 많은 다이어트, 하이 칼로리의 다이어트를 또 먹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악순환. 이런 식으로. 이제 인슐린 리지스턴스라는 게 이제 그런 거고요. 다시 설명드리면요. 이 췌장이라는 게 있고 저 위에. 그리고 췌장에서 인슐린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혈액에 있는 당을 가지고 이제 세포, 뭐 근육이라든지 이런 데로 쏙 들어가는데, 그런데 인슐린 리지스턴스가 일어나면 이제 근육 같은 데 이런 데 들어가지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는 에너지가 항상 부족해요. 그리고 당뇨 환자들 보면 당은 많아. 우리 그 혈액 검사 해보면 막 당 수치가 엄청나게 높아요. 그런데 막상 세포에서는 당을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질병이고요. 인슐린 주사를 왜 맞습니까? 자, 그거 이제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일 위에 있는 것은 보면 건강한 사람이에요. 인슐린 덕분에 혈액 내 당분이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가가지고 에너지원이 되는 거예요, 평소에. 자, 가운데를 보면 이제 우리가 당뇨병 환자는 두 종류입니다. 1형 당뇨하고 2형 당뇨가 있는데, 우리 95% 이상, 우리가 흔히 성인 질병은 이 밑에 있는 2형 당뇨예요. 자, 1형 당뇨는 뭐냐면요. 어린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린애들이 아까 인슐린을 만드는 세포가 췌장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근데 얘가 유전 질병인지 아니면 어떤 면역 질환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들이 애꿎게 이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드는 세포를 공격을 해버립니다. 우리 몸에서. 자, 그래서 어렸을 때는 잘 모르는데 점점 아기가 크면서 항상 힘이 없고 결국 나중에 검사를 해보면 인슐린을 못 만들어내요. 그 아기들이. 왜? 자기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뭐가 잘못돼가지고 이 인슐린을 만드는 세포를 침입자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죽여버려요. 췌장에 있는 인슐린을 만드는 세포들을. 그러니까 주로 이제 아기들이 많이 그러는데 아기들에서 이제 인슐린이 없으니까 당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아직도 질병이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기는 평생 이제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인슐린 주사를. 인슐린이 굉장히 비싸요. 굉장히 비싸고
그 다음에 보험으로 우리나라는 정말 의료보험 천국이니까 그게 다 보험이 될 겁니다. 근데 어느 나라에 따라서 보험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얘가 인슐린이 없으면 아까 당이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서 이제 얘는 계속 이제 에너지가 없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인슐린을 이 제약회사에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팝니다. 그럼 그거를 이제 이 애기는 하루에 몇 번씩 인슐린을 지속적으로 넣어줘야 돼요. 그게 이제 일형 당뇨입니다. 일형 당뇨. 그래서 아마 주위에서 일형 당뇨가 있는 애기들은 평생 이제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된다고. 요즘은 이제 인슐린 패치 같은 게 나왔어요. 날마다 주사 맞을 수 없으니까 이 패치에다가 고농도의 인슐린을 넣어요. 그리고 이 패치가 꼭 그 우리 밴드처럼 딱 붙이는 건데 그 현미경으로 보면 아주 미세한 그 주사 바늘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딱 붙여놓으면 조금씩 이제 인슐린이 거기서 들어가게 하는 그런 이제 패치도 요즘 개발이 됐고, 그래서 이제 뭐 날마다 주사를 안 맞아도 계속 인슐린을 맞을 수 있게, 우리 몸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일형 당뇨고요. 우리가 가장 요즘 걱정하는 것은 2형 당뇨죠. 선진국형 질병.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슐린이 있는데 췌장에서 잘 만들어내는데, 그런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세포가 인슐린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이 같이 못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포가 이제 항상 피곤한 겁니다. 피곤하고 세포가 이제 자꾸 죽으려고 하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제가 항상 그 학생들한테 강의 만족도가 살짝 높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항상 수업을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제가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쏙쏙 잘 들어온다고 해요. 많은 교수님들은 막 고차원적으로 하는데 학생들은 그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좀 만족도가 떨어지는데 저는 항상 그냥 이렇게 어려운 건 나도 몰라. 쉽게 하니까 학생들도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타입 2 다이어비티스 해가지고 뭐 많은 게 나오죠. 여기 인슐린도 나오고 뭐 그러는데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타입 1 다이어비티스에 해당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당뇨의 심텀이 뭐냐 보면 increased urination. 자꾸 이제 오줌을 싸고 싶은 거예요. 자꾸 오줌을 싸고 싶고, 그 다음에 항상 갈증을 느끼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먹고 싶고, 그리고 많이 먹어도 항상 피곤하고, 그 다음에 자, 눈에 문제가 돼요. 눈에 문제가 되고, 자주 감염이 되고, 또 이것은 이제 남성의 성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자꾸 우리 몸 같은 데 이런 데가 쑤시고 아픈 거죠. 자, 당뇨는 여기 뭐 당뇨의 합병증, 당뇨 자체는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는 합병증입니다. 자, 합병증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뭐 미세혈관 합병증, 대혈관 합병증, 비혈관성 합병증. 자, 당뇨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세포가 당을 많이 못 받아들이다 보니까 세포가 많이 죽어요. 자, 근데 우리 몸에서 어느 부위 세포가 죽는 거 그냥 그것은 그렇다 쳐요. 뭐 뇌세포가 죽어 그러면 뭐 뇌가 좀 기억력이 떨어지고 뭐 그러겠죠. 자, 근데 이제 몸에서 우리 온몸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혈관세포가 죽으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의학에서도 그렇고 항상 보면 우리 혈류를 굉장히 중시 생각하죠. 그렇죠?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당뇨의 합병증 여기 막 이런 게 많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하나 보면요. 당뇨를 좀 앓으시는 분들은 좀 시간이 지나면 점점 눈이 좀 침침해진다고 하면서 점점 시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당뇨가 심한 분들은 이제 완전히 비전 로스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거 보시면 좀 징그럽긴 한데, 자, 눈이 앞쪽에 있고 이제 뒤쪽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예전에 다 배우셨을 겁니다. 자, 앞쪽에서 이 렌즈를 통해 가지고 이 뒤쪽, 지금 저기에 뭔가 막 꼬물꼬물 뭐가 있는데 그게 다 혈관인데 그걸 망막이라고 합니다. 우리 눈의 뒤쪽에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를
이 렌즈를 통해 가지고 이 뒤쪽에 스크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크린. 지금 이거를 쏴주는 뭔가가 있죠. 그게 이제 앞쪽이고 눈에 이게 스크린인데, 자, 저 스크린에는 많은 혈관들이 있어요. 평소에. 그런데 이 당뇨병이 심해지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세포가 제대로 영양 공급을 못 받다 보니까 혈관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이 조금씩 깨져요. 죽어요. 느슨해져요. 우리 혈관은 파이프처럼 생겼지만 많은 내피세포라는 혈관 내피세포가 여러 개가 다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개가. 그래서 이게 관을 만드는데, 근데 거기에 있는 세포들이 하나, 두 개씩 아파가지고 이제 공급을 못 받다 보니까 죽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혈액이 밖으로 빠져나오겠죠. 그러겠죠? 그러겠죠? 혈액에는 우리가 이제 뭐 적혈구도 있고 백혈구도 있고 뭐 물성분도 있는데, 이렇게 적혈구들이 밖으로 빠져나와 버립니다. 이 망막에. 이 망막에.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걸 이제 좀 더 확대해 놓은 사진인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어떻게 검사를 하느냐? 우리 혈액에다가 이 형광다이를 집어넣어요. 형광물질을. 그래가지고 이 눈을 관찰을 합니다. 그러면 이 눈에 있는 혈관이 제대로 돼 있으면 형광물질이 밖으로 못 빠져나오겠죠. 그러겠죠? 근데 이제 당뇨병 환자들은 형광물질이 저 망막으로 빠져나옵니다. 저 이렇게 뭐 플로렌스 이렇게 뭐가 돼 있죠? 자, 혈액이 평소에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스크린에 자꾸 RBC, 레드블러드셀이라는 적혈구, 얘네들이 막 떠다니고, 그 다음에 아까 혈관이 손상을 받으면 혈관이 또 지네들이 재생을 한다고 막 또 다른 혈관을 만들어요. 막 비정상적인 혈관이 계속 만들어지고, 또 거기에 또 비정상적인 혈관은 또 완벽하지 않다 보니까 심장이 뛸 때마다 혈액이 쭉쭉 가면서 이제 여기 눈에 있는 망막에다가 세포들, 아까 레드블러드셀, 적혈구가 확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자기 눈이 이 앞에 이제 이 혈액이 자꾸 밖으로 이제 스크린으로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눈이 잘 안 보이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그래서 이제 당뇨병 환자들이 이제 결국은 시력을 잃게 되는 게 레티노, 이 망막에 문제가 돼서 그렇게 돼서 이제 시력을 잃게 되는 거고요. 자, 이것은 이제 다이어베틱 네프로패티라고 해서 이제 신장입니다. 신장. 우리 몸에 있는 신장은 어떤 역할을 하죠? 신장. 예? 예. 뭐냐면 불순물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죠? 그렇죠? 이제 불순물이라기보다는 우리 몸에 좋지 않은 그러한 물질들의 혈액을 계속 정수를 해주는 역할입니다. 우리 몸에서. 그래서 보면 우리 정수기 물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역할을 해요. 자, 신장이 그러한 역할을 해서 이제 걸러내고 우리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을 오줌을 통해서 이제 배출을 하는데, 자, 근데 이 필터가 우리 정수기의 필터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혈관으로 돼 있어요. 이게 작은 혈관으로.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당뇨 환자들은 이 혈관이 굉장히 약해요. 그러면서 혈관 세포들이 막 죽어가면서 제대로 필트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우리 혈액이 같이 빠져나오는 겁니다. 혈액. 이 혈액에는 많은 단백질이 있는데, 자, 단백질은 우리가 몸에서 필요하니까 이 정수돼서 밖으로 안 나가고 다시 우리 혈액을 순환을 하게 되어 있는데, 원래. 그런데 이 혈관이 이렇게 파괴가 되면서 단백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백질이 오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단백뇨라고 하죠? 단백뇨. 우리가 건강검진하면 오줌 받아오라고 하잖아요. 소변. 자, 그게 거기에 혈액이 있는지 얼마나, 그 다음에 단백뇨, 단백질이 얼마큼 빠져나오는지, 그걸 항상 검사를 합니다. 단백뇨가 있으면 우리 몸에 굉장히 신장의 어떤 기능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이제 의사들은 이렇게 판단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 혈관이 문제가 돼가지고 이 당뇨병 환자들은 이 당뇨,
이 신장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결국은 최악의 경우에는 이걸 못하니까, 신장을 못하니까 우리 투석이라고 들어보셨죠? 투석을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 암모니아 같은 거, 우리 오줌 딱 보면 냄새 찌릉내 나고 막 독하죠? 그게 암모니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암모니아는 굉장히 우리 몸에 좋지가 않은데요. 근데 암모니아를 걸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오줌으로 배출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그래서 결국은 잘못하면 우리가 죽으니까 이제 투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신장 기능이 안 되니까 결국은 이제 어떤 기계, 신장 역할을 하는 기계에다가 혈액을 쭉 뽑아가지고 거기서 걸러주고 다시 몸에 집어넣는 그런 투석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 사진은 제가 원래 사진을 보여주려다가 너무나 여러분들이 별로 이렇게 유쾌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제 그림을 가지고 왔어요. 자, 당뇨병 환자분들은, 심각하신 분들은 한 번은 엄지발가락을 끊어내는 수술, 그리고 한 몇 개월 있다가 두 번째 발가락, 또 몇 개월 있다가 세 번째 발가락, 계속 발가락을 끊어내는 그런 수술을 많이 받습니다. 왜 발가락을 끊어내느냐? 자, 이 발끝은 우리 몸 심장에서 가장 먼 곳이죠. 그렇죠? 우리 심장이 가슴에 있는데 여기서 가장 먼 곳은 우리 발끝입니다. 자, 우리 동상 걸린다고 하죠, 흔히. 자, 동상 걸리는 분들이 보통 왜 발가락에 걸릴까요? 자, 그것은 심장에서 제일 멀기 때문에 그래요. 왜 뭐냐면 우리 혈액은 상당히 온도가 높죠. 그렇죠? 그래서 심장이 뛸 때마다 혈액이 전신으로 쫙 혈액이 가요. 근데 이 발끝은 애석하게도 제일 멀다 보니까 충분한 양의 혈액이 가지를 못해요. 발끝으로. 평소에도 그래요. 평소에도. 그렇지만 이 발끝에 있는 세포가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혈액은 갑니다. 평소에. 자, 그래서 우리가 막 발 지혈도 해주고 발 마사지도 해주고 막 그런 이유가, 그리고 우리 피곤하면 누워서 발도 이렇게 올리고 막 하는 이유가 다 혈액순환을 위해서 그러는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당뇨가 있으면 혈관이 취약해진다고 했잖아요. 결국은 이 발가락 끝에 있는 혈관이 파괴가 돼가지고 혈액이 이제 제대로, 산소가 들어가 있는 혈액이 제대로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 끝에 있는 세포들이 산소 공급을 혈액으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죽어가는 겁니다. 근데 세포들이 하나 죽고 두 개 죽고 집단으로 죽다 보니까 이게 이제 괴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발가락 끝에. 얘네들이 다 산소 공급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면 발이 썩어 들어간다는 얘기를 우리가 흔히 하죠. 왜? 세포들이 죽어서, 혈액 공급을 못 받아서.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은, 심각한 분들은 결국은 발가락을 하나 끊어내고 두 개 끊어내고, 이게 이 썩어 들어가는 발가락을 그대로 놔둘 수가 없어요. 우리 몸에서. 왜냐하면 여기서 굉장히 좋지 않은 물질들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절단을 해야 되는.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 보면 발가락이 하나도 없는 분들이 많아요. 수술로 계속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당뇨 환자들은 또 쑤셔요. 온몸이 쑤셔. 뭐냐면 이 신경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신경통이 일어나요. 자, 왜 그러냐면 신경도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경도 산소 공급을 계속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여기 신경에 원래 혈액을 공급해주는 혈관이 있는데, 혈관이 아까 얘기했던 인슐린 리지스턴스에 의해서 혈관이 제대로 이제 당을 못 받아들이고 하면서 이제 죽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산소 공급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신경이 이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만 골라냈어요. 제가 주된 질병, 당뇨병의 사이드 이펙트, 주된 질병. 이 외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당뇨병은 우리 몸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런 사이드 이펙트가 많이 있고요, 부작용이. 그리고 이제 그런 다양한 질병들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지금 당뇨병이 우리가 점점점 잘 살고 하면서 당뇨병이 우리가 몸이
더 좋아지고 건강한 우리가 뭐 100세 시대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뇨병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선진국에서 굉장히 많고요. 자, 여기 보면 당뇨병과 관련된 그러한 진료비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당뇨병은 선진국형 질병. 왜 선진국에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느냐? 아까 얘기했던 대사질환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서 우리가 너무나 과식을 하고 뭔가 우리 몸에서 비정상적으로 인슐린이 과도하게 리지스턴스가 일어나면서 이제 당뇨병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실험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와송이라는 건데요. 저는 이런 와송이라는 거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실은. 근데 이제 어떤 기업에서 이 건강식품을 연구하는 그런 기업에서 이 와송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 봤더니 와송이 뭐 선인장처럼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기 밑에 보면 뭐 항암작용도 있고, 뭐 혈관 건강, 뭐 여러 가지 뭐가 좋은 게 많대요. 그래서 이게 와송이 당뇨하고 좀 관련이 있지 않겠냐. 기업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번 와송 추출액을 가지고 우리가 당뇨 실험을 해보자. 그렇게 이제 해서 이제 저희들이 실험을 해봤는데요. 처음에는 사람 가지고 우리가 못하죠.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실험 동물을 가지고 우리가 검증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사람에 넘어가는데요. 이제 여기 보면 귀여운 이제 마우스가 있는데 DBDB 마우스라는 게 있습니다. DBDB. DB가 뭐냐면 다이어베틱. 아까 당뇨를 선천적으로 굉장히 잘 일으키는 타입 2 아까 2형 당뇨를 일으키는 유전적으로 그렇게 만든 그러한 마우스입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마우스 한 마리에 물론 실험동물 우리는 구입해서 하는데요. 보통 귀여운 마우스 한 마리에 보통 한 1, 2만 원이면 사요. 우리가. 근데 이 DB 마우스는 10만 원이 넘어가요. 10배가 넘죠. 굉장히 귀한 마우스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실험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정상군, 뭐 대조군, 그 다음에 그룹 3, 4, 5 해가지고 와송 추출물을 어느 정도에서 효과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저농도, 중농도, 고농도 해가지고 이 DB 마우스에다가 이제 2형 당뇨 일으키는 유전적으로 원래 일어나요. 이 마우스는. 그것에 이제 와송을 경구 투여를 날마다 했습니다. 좀 징그럽긴 한데, 여기 보시면 이 위에 있는 애들은 DB 마우스가 아니라 이제 DB가 안 일어나는 일반 정상 마우스고요. 이 정상 마우스에도 우리는 실험을 해야 됩니다. 왜? 정상에서 혹시 와송이 우리가 먹인 거가 독성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독성 검사도 해야 되니까요. 자, 이 밑에 있는 애들은 보면 안타깝네요. 자, 왼쪽에 있는 애들 보시면 이 위 애들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이 하얀 게 뭘까요? 아이보리 색깔이 다 복강 안에 있는 지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DBDB 마우스는 이렇게 막 살이 엄청나게 찝니다. 점점. 그러면서 당뇨가 막 일어나요. 근데 이제 OJ라는 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와송인데 50, 100, 200 이제 농도별로 쭉 저희들이 8주인가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계속 날마다 자유급식을 하면서 먹였어요. 그랬더니 점점 이제 대표 사진인데 보시면 이 제일 오른쪽에 밑에 있는 애들은 물론 이 위 애들에 비하면 좀 뚱뚱하긴 하지만 저 왼쪽에 있는 애보다는 상당히 날씬하죠. 그렇죠?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이나요? 그렇죠? 굉장히 날씬해졌어요. 나름.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게 좀 징그러운 사진인데 간이에요. 간에 이제 우리 몸에 지방이 남으면 간에 이제 축적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 밑에 있는 애들 밑에 있는 간보다도 이 위에 있는 애들이 훨씬 작죠. 자, 이게 정상입니다. 위에 애들이. 근데 밑에 있는 애들은 이제 지방이 많다 보니까 이제 지방이 막 간에 끼는 거예요. 우리 흔히 말해서 지방간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간이 이렇게 탱탱 부어요. 그런데 이 OJ를 그러니까 와송을 고농도로 먹인 애는 비교적 물론 위 정상보다는 크지만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에서.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이 그래프는 뭐냐면요. 이제 몸무게입니다. 몸무게. 몸무게가 뭐 이제 여러 가지 그래프가 있어서 좀 복잡하긴 하겠지만 이 밑에 있는 애들은 당뇨가 안 일어나는 정상 마우스. 저 위에 있는 네 개 애들은 얘네들은 당뇨가 일어난 마우스인데 근데 시작 1주에서 8주, 1주에는 거의 다 이제 비슷하게 시작이 돼요. 몸무게가. 근데 여기서 보면 OJE200 그러니까 이 오렌지 색깔, 오렌지 색깔이 있는 애는 점점 몸무게가 많이 늘지가 않는 거예요. 다른 애들에 비해서 여기 하나, 둘, 셋 파란색, 녹색 있는 애들은 8주 동안 계속 몸무게가 늘어나요. 근데 이 와송을 먹은 애들은 조금밖에 늘어나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밑에 애들은 어차피 뭐 몸무게가 많이 늘지가 않고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이제 그래프는 뭐냐면 얼마나 바디웨이트이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디웨이트 이 와송을 고농도로 먹이면 먹일수록 많은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자, 이것은 뭐냐면요. 뭐 이제 이런 거창한 것보다도 이 혈중의 당 수치입니다. 혈중 당 수치예요. 근데 이 다른 것보다는 이 오른쪽 애를 보면 이제 이 당뇨가 일어나는 그러한 마우스인데 거기에서 이 혈당이 점점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혈당을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이 있다. 그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ALT, AST, 여러분들, 간 건강을 하면 뭐 GOT, GPT 들어보셨죠? 그렇죠? GOT, GPT를 이제 요즘은 ALT, AST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당뇨가 일어나고 당뇨 있는 애들이 간이 막 커진다고 했죠? 자, 뭐냐면 얘네들은 엔자임인데 간세포 안에 있는 애들이에요, 원래. 원래는 간세포 안에 잘 있는데 간세포가 어떤 스트레스로 뻥 터지면 그 안에 있는 엔자임이 혈액으로 나온 거가 우리가 흔히 말해서 GOT, GPT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건강검진 받으면요. 뭐 술 좀 줄이셔야겠어요. 뭐 지방간이 있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이제 의사들이 이 GOT, GPT가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간 간에서 스트레스 받고 간세포가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들 AST, ALT 이런 거 보면 자, 이 당뇨병 있는 애들은 확 올랐는데 이 와송을 8주간 먹이다 보니까 점점 정상까지는 안 왔지만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왼쪽 하단에 있는 거, 그 오른쪽 하단에 있는 거 토탈 트리글리세라이드, 중성지방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 토탈 콜레스테롤이고요. 그래서 이제 혈액에 있는 중성지방도 거의 정상으로 다 떨어지고, 그리고 콜레스테롤도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몸에서. 마우스에서요. 실험에서. 자, 그리고 이제 이 위에 있는 것은 간세포고요. 이 간세포에 얼마나 지방이 꼈느냐를 본 게 이제 밑에 있는 사진인데, 불구죽죽한 게 뭐냐면 지방을 염색하는 염색을 한 거예요. 저희들이. 간을 섹션을 딱 해가지고, 그 단면에다가 특수한 이제 염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왼쪽 하단에 있는 게 가장 붉죠? 그게 이제 간세포에 지방이 많이 침착이 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 와송을 먹인 그룹에서는 거의 정상처럼 지방이 굉장히 적은 거를 볼 수가 있었고요. 자, 이게 아까 말했던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입니다. 췌장을 딱 섹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섬처럼 뭐 한 가운데에 있죠? 얘가 이제 췌장에서 특별한 그러한 인슐린을 만드는 세포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자, 이 밑에 있는 당뇨 있는 애들은 당이 너무 높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 왜 이렇게 당이 높지? 당을 낮춰야 되는데 당 낮추려면 인슐린이 필요하다고 했었죠, 아까? 몸에서 막 인슐린을 만들어야 돼. 해가지고 이제 인슐린을 만드는 세포들이 엄청나게 이제 많아지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 보상성으로. 근데 얘네들이 점점 큰 것에 비해서 점점 이렇게 준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 와송을 먹인 애에서.
자, 그만큼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제 파트 1이에요. 뭐 제가 너무 길게 했나 모르겠지만 뭐냐면 이 와송, 제가 와송을 선전한다는 게 아니라 이러한 이제 와송에서 이제 제가 왜 와송이 이러한 효과를 냈느냐는 또 데이터가 있는데 그건 너무 복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뭐 그거 제가 막 얘기해봤자 너무나 뭐 굉장히 여러분들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나 복잡해가지고 그것까지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렸고요. 일단은 이러한 천연 그러한 식품 중에 와송이라는 거를 저희들이 한번 타겟을 해서 해봤더니 이렇게 당뇨병이 좋아지더라. 그래서 지금 이것은 지금 현재 전북대 병원에서 임상 실험을 하고 있어요. 임상. 그래서 제가 한 건 전임상. 임상 전에 하는 동물로 하는 게 전임상이고요. 이제 임상은 사람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일부러 당뇨 마우스를 썼지만 이제 임상 실험은 지금 이제 당뇨 환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와송이 들어간 거, 와송이 안 들어간 약을 얘기 안 해주고 이제 줍니다. 근데 그 이제 이 임상 실험 하시는 분들은 이제 자기 다 서약을 해요. 이걸 하루에 꼭 먹겠다. 뭐 그런 거. 그리고 이 안에 와송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가 있는 건 몰라요. 이분들은. 그게 이제 플라시보라고 하거든, 우리는. 내가 먹은 거를, 이, 한쪽은 와송가루, 한쪽은 우리 그 밀가루, 그 와송 만드는 그런 파우더를 같이 넣어줘요. 근데 내가 먹은 거가 이건 와송이 들어있다 하고 얘기를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계속 잘 먹겠죠. 그러겠죠? 또 긍정의 힘이 나오겠죠? 그게 다 영향을 끼칩니다. 근데 내가 지금 먹는 게 난 지금 당뇨 환자인데 나한테는 왜 이걸 줬지? 와송 안 들어가 있네? 뭐 이거 밀가루네? 그러면 잘 먹을까요? 잘 안 먹겠죠? 그렇죠? 또 부정의 힘이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임상실험 할 때는 안 알려줍니다. 절대. 알려고도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이 전북대 병원에서 이제 임상실험을 지금 환자 모집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파트는, 이제 간 얘기가 나왔습니다. 간. 자,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가 간입니다. 장기. 장기라는 게 뭐 우리 뇌도 있고, 뭐 심장도 있고, 폐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고요. 간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간은 우리 몸에 있는, 아까 신장은 그냥 걸러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간은 우리 몸에 들어온 걸 다 대사를 시켜서, 그래서 에너지도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 좋지 않은 거를 독소를 없애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간이에요. 자, 근데 이제 간 건강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 해서는 안 돼야 될 거, 보면 꼭 해서는 안 돼야 될 게 항상 좋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뭐 해야 될 것은 뭐 뻔하죠. 뭐 물을 많이 마시고, 항상 몸무게를 빼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자, 간이 앞으로도 계속 점점 간 질환 환자가 많이 늘어나는데요. 과거에는 간염 때문에, 뭐 바이러스성 간염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 그런 것은 이제 다 해결이 됐는데 요즘은 점점 간에 지방이 끼는 그런 질병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선진국형 질병이죠. 자,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지방간이라고 아시죠? 그러면 지방간 아시죠? 말 그대로 지방이 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간에는 적당한 양의 지방이 있으면 좋은데, 자, 근데 문제가, 자, 이 간세포들이 쭉 한열로 쭉 있는데 간세포 사이사이가 혈액이 흐릅니다. 항상 혈액이 흘러요. 자, 그러는데 이 간세포 안에 과다한 지방이 이렇게 쌓이게 되면요. 그러면 간세포가 어떻게 될까요? 지방이 세포 안에 막 자기네들 막 커지니까 간세포가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러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세포가 원래 내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이 지방이 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간세포가 커지면서 조금씩 손상을 받습니다. 그러면 뭐가 생기냐? 여기 이제 푸르딩딩한 그런 실같이 파이브로시스라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 섬유소가 끼게 됩니다. 섬유소. 섬유소.
우리 상처 나면 거기 이렇게 보면 흉터가 생기죠. 그렇죠? 그것도 섬유소들입니다. 섬유세포들이 이렇게 끼는 건데, 이 섬유소들은 굉장히 단단해요. 자,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간세포가 이렇게 조금씩 다치면서 섬유소들이 힐링을 하려고 이렇게 오는데, 간세포 사이사이에 이렇게 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혈액이 축축축축 간세포 사이사이로 다 가야 되는데, 이 섬유소들이 단단해요. 사이를 자꾸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간세포가 역으로 어떻게 되냐? 혈액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또다시 혈관 얘기가 나왔네요. 자, 그러면 더 안 좋아지고 해서 이 제일 오른쪽에 보면 간이 볼록볼록해지죠? 뭐냐면 간 경화가 일어납니다. 경화가 뭘까요? 경화? 단단해진다는 거죠? 원래 간은 소프트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섬유소가 끼고 간세포가 막 손상이 일어나고 하면 이 섬유소들이 막 와가지고 거기를 메꿔줘요. 자기 나름대로는 메꾸려고 와요. 우리 몸에서. 그런데 하필 간이 단단해진다. 혈액 공급이 안 되니까요. 자, 이 간 경화. 또 여기 보면 튜머라는 게 있네요. 튜머. 이제 암이에요. 암. 간세포가 막 손상을 받다 보면 얘네들이 나 이대로 못 살겠어 해가지고 돌연변이를 일으킵니다. 우리 암세포라는 것은 뭐예요? 뭐 옆에 있는 세포가 나한테 들어와서 안 좋은 영향 끼친 거예요? 아니죠? 내 세포가 돌연변이가 일어나가지고 얘가 주체할 수 없는 게 암이거든요. 자, 간암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간은 굉장히 재생력이 높아요. 재생력이 높다 보니까 우리가 잘 몰라요. 평소에는 나 지방간이래. 그냥 나 운동하래. 나 간수치도 별로 안 높아. 근데 지방간이래. 잘 몰라요. 지방간에서 염증이 지방간염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이제 신호가 옵니다. 우리 몸에서. 자, 그래서 이제 간수치도 올라가고, 막 피곤하고, 막 그러는데, 지방간염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이제 이렇게 간 경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간 경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간 이식을 받아야 돼요. 요즘 세상에 간 이식 받기가 정말 힘들어요. 불과 10년, 20년 전만 해도요, 간 이식 쉽게 받았습니다. 어디서요? 간 안 좋은 분들 이식 받으려면 중국으로 갔어요. 중국으로. 중국 가가지고 불법이지만 어느 정도 돈 이렇게 왜? 자기가 간 이식 못 받으면 죽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간 이식 받기가 너무 어렵고, 우리나라 인구도 적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 중국은 워낙 인구도 많고, 또 자기한테 매칭이 되는 간도 많이 있을 확률도 높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흔히 그런 얘기로 이제 불법적으로, 간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도요, 예전에 중국 가서 간 이식을 받아가지고 많이 왔거든요. 근데 이제 현재 많이 이제 변했죠, 중국도. 그러면서 그것도 다 불법이고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우리나라에서 간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자기한테 맞는 간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자기 친족, 간은 재생이 잘 되니까 자기와 맞는 자기 친족한테 이제 간 이식을 받기도 하죠. 제가 고백을 하자면 저도 이제 간염이 있습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이 있어요. 이제 실은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의사신데 저를 어찌나 운동해라. 저를 너무 이제 흔히 말해 갈구는 거예요. 제가 말 안 듣죠. 술 잘 먹고 운동도 안 하고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막 간 수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딸이 둘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인데 아버지가 오죽했으면 야, 너 나중에 네 딸 이렇게 쳐다보면서 제가 나한테 간 좀 띄워줘야 되는데 너 그렇게 생각할래? 그러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간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간을 받아야 되는데 저랑 제일 맞을 사람은 제 와이프도 아니고 저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딸들이잖아. 너 말도 못하고 네 딸 쳐다보면서 이제 아파가지고 제가 좀 나한테 좀 간 좀 띄워주면 좋겠는데 너 그런 생각할래?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저도 번쩍 드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물론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기면 좀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부모가 먼저
자식한테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때 이제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저도 뭐 지금 여전히 좀 뚱뚱하긴 하지만 그때는 좀 더 뚱뚱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노력해서 운동을 하고 뭐 요즘은 좀 많이 나아졌어요. 와송도 먹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지방간 얘기 들어보셨죠? 그렇죠? 지방간. 지방간이 좀 더 심해지면 간염이 되는 겁니다. 염증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이 요즘 세상에 이제 굉장히 또 당뇨와 같이 이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이게 질병입니다. 간. 그래서 이제 저희 전임상 실험을 했어요. 자, 여기서는 어떤 실험을 했느냐? 자, 홍삼 있죠, 여러분들? 홍삼. 홍삼이 굉장히 좋잖아요. 뭐, 다양한 데 있는데, 이 홍삼이 항산화 작용이 있다. 세포가 막 죽으려고 하는 것을 잘 이렇게 해준다는 아이디어에 의해서 어떤 또 컴퍼니가 저보고 그러면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에 한번 홍삼을 한번 해보자 하고 이제 저한테 이제 같이 연구를 제안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실험을 했는데요. 뭐 이것은 이제 특수 사료를 먹였어요. 아까는 이제 그 유전적으로 변화된 그 당뇨 일어나는 마우스였는데 이제는 특수 사료를 먹어가지고 얘가 이제 저 위에 보시면 왼쪽에 있는 거하고 서로 같은 연령인데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특수 이 밑에 있는 특별한 사료를 장기간 먹이면 저렇게 이제 뚱뚱해집니다. 뚱뚱해져요. 이제 솔직히 마우스한테는 이제 못할 짓인데 다 이제 저희들이 다 허락받고 다 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보면 이 홍삼, 뭐 홍삼도 요즘 뭐 워낙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뭐 홍삼도 굉장히 비싸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 실험에서는 이 회사가 홍삼이 비싸니까 그럼 홍삼에 뭐 좀 섞자. 홍삼의 단가를 좀 줄이자.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 또 그쪽에서 얘기를 한 게 이제 감초입니다. 감초. 여러분 감초 들어보셨죠? 약방의 감초 뭐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감초가 또 이 지방 억제, 뭐 지방 축적하는데 조금 좋다. 근데 감초는 너무 싼 거예요. 싸. 그러니까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항상 아무리 좋은 제품이어도 건강기능식품은 비싸면 못 사 먹죠, 우리가. 약은 비싸도 먹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살아야 되니까. 근데 건강기능식품은 비싸면 안 먹어요. 아유, 뭐, 이거 먹는다고 뭐 효과가 얼마나 있나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컴퍼니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좀 싸게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홍삼은 비싸니까 감초랑 좀 비율을 맞춰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밑에 이제 이러한 다양한 농도 실험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봤더니 얘네들은 이제 계속 사료를, 아까 특수 사료를 먹이면서 몸무게가 계속 막 올라가요. 이렇게. 지금 16주를 한 겁니다. 16주. 4개월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제일 밑에 이 푸른색으로 있는 거 있죠? 자, 푸른색으로 있는 거가 오히려 저 400짜리. 이 푸른색은 200짜리입니다. 200 농도, 중간 농도인데, 오히려 이 400보다도 오히려 몸무게가 더 많이 올라가지 않게 나오더라고요. 물론 400도 좀 떨어지긴 하지만 저 위에 비하면 떨어지긴 하지만 이 200짜리도 상당히 효과가 나오고요. 또 이렇게 몸무게도 이렇게 점점 농도에 의해서 좀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위쪽에 있는 거, 밑에 있는 거, 위쪽에 있는 것은 이제 홍삼만 먹인 거고요. 밑에는 홍삼하고 이제 아까 감초하고 섞은 겁니다. 섞어서 이렇게 먹였더니 역시 홍삼만 먹인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이 감초랑 섞여 있는 것도 상당히 좋은 그런 몸무게가 떨어지고 간 무게도 좀 떨어지는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뭐 간하고 뭐 몸무게의 비율도 이렇게 떨어지고 하는 그런 좀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어요. 자, 여기 보시면 ALT, AST가 아까 얘기를 했던 우리가 간 수치, GOT, GPT인데 여기도 보시면 이 제일 왼쪽에 있는 애는 그냥 정상에 이 검정애는 아무것도 안 먹이고 그냥 그 사료만 막 먹이네. 그리고 이제 이 회색은 홍삼만 농도별로 먹이네.
그 다음에 이 흰색은 홍삼하고 감초를 7대3 비율로 해가지고 먹이네. 를 봤더니 다 보면 농도 의존도로 어느 정도 간 수치가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콜레스테롤이나 뭐 트리글리세라이드는 약간 떨어지는. 근데 오히려 홍삼만 먹였을 때도 콜레스테롤이 더 많이 떨어지고 뭐 그러한 결과를 얻었고요. 그리고 뭐 이 간 조직을 막 섹션해가지고 지방이 막 많이 끼어 있는데 점점 이렇게 지방이 이렇게 떨어지는, 간염이 떨어지는 그런 스코어링을 저희들이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간 섬유화인자, 간 섬유화. 아까 간에 섬유화가 일어나면서 단단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간 섬유를 이렇게 우리가 염색을 하는 특수 이제 다이를 가지고 염색을 해봤어요. 자, 그랬더니 이 그래프를 보시면 더 잘 알겠지만 지금 저런 데 보면 이 홍삼이나 감초를 먹이지 않은 곳에는 간 안에 저렇게 붉은색으로 뭔가가 이렇게 섬유소들이 막 끼어 있는데 그게 이렇게 점점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그 말 뜻은 간의 손상이 굉장히 줄어드는 그러한 결과를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뭐 특수염색인데 세포 고상, 세포가 결국 죽은 세포를 이제 염색을 했었을 때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죽은 세포를 염색하는 것은 이제 저 갈색으로 세포들이 염색이 되는데 이 홍삼이나 아니면 홍삼 감초를 같이 먹인 그런 그룹에서는 이렇게 세포 고사가 여기 그래프 보시면 좀 상당히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방, 간에 축적된 지방을 특수 염색을 하면 붉은색으로 보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저 상단에 있는 것은 보면 아무것도 안 먹인 것에 이제 간에 엄청나게 붉은 빛으로 많이 지방이 염색이 돼 있는데 점점 이 홍삼하고 감초를 섞어내나 아니면 홍삼 단유물질을 보면 제일 오른쪽 400을 보시면 점점 이 붉은 빛이 굉장히 약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간의 지방이 그만큼 적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이렇게 지방이 조금 축적이 되더라. 이 밑에 있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다양한 그런 지방 축적과 관련된 그런 인자들을 우리들이 본 건데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뭐 이거를 뭐 결국은 이제 또 제가 데이터를 숨겼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렇게 막 또 복잡한 거니까. 근데 결국은 저희들이 이 특별한 무슨 패스웨이를 이 홍삼이 그거를 변화시켜서 그래서 지방을 이렇게 축적을 억제를 하는구나. 이제 그런 결과를 저희들이 얻었고요. 결국은 이런 패스웨이를 홍삼이라든지 감초가 컨트롤을 하면서 간에 이렇게 지방을 축적을 좀 저하시킨다 하는 그러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밑에 뭐 어마어마하게 많죠. 오메가3, 칼슘, 바이타민 D, 뭐 징크도 있고 뭐 이게 다 우리가 보면 마그네슘 보면 우리들이 주말에 항상 홈쇼핑에서 많이 보는 거죠. 저도 고백을 하자면 오늘 고백을 많이 하는데요. 아침에 제가 반 주먹을 털어 넣습니다. 반 주먹. 그럼 애기가 아빠는 밥 안 먹어도 되겠어? 눈, 뭐 간, 뭐 오일, 뭐 해가지고 저도 이제 나이가 드나 봐요. 주말에 꼭 TV를 보면 사고 싶어요. 왠지 예전에는 옷을 많이 샀었어요. 홈쇼핑에서. 근데 다 그 옷 받아보면 막상 어디 처박아두고 안 입게 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건강기능식품 그렇게 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아버지가 저희 집에 갑자기 오시면 너 무슨 건강기능식품 이렇게 많이 먹냐? 그러면서 운동이나 해라. 그러면서 이런 것은 좀 아빠 사주면 안 되겠냐? 뭐 그렇게 이제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한 소리 하시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보는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있느냐? 결국은 우리 푸드에 있습니다. 푸드.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펑셔널 푸드라고 하거든요. 펑셔널 푸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들지 못하고 다 푸드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제가 오늘 뭐 와송 얘기도 했고 홍삼 얘기도 했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이 음식물을
특히 이런 기능성 음식물을 많이 드시면 평소에 그러면 뭐 우리 이런 당뇨라든지 이런 대사질병에 좀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서 이거를 제가 좀 가지고 왔고요. 물론 이제 푸드로 모든 게 다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건강기능식품 이런 것도 이제 저희들이 직접 먹게 되는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칼슘, 뭐 마그네슘 뭐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바이타민 C 정도는 우리가 먹어도 전 정말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바이타민 C 자, 또 하나 팁 알려드릴게요. 1mg, 뭐 1000mg짜리 바이타민 C 먹으면요. 그거 서너 시간 만에 싹 나갑니다. 우리 비타민 먹으면 특히 남성분들은 몇 시간 후에 화장실 가서 이렇게 오줌 보면 엄청 노랗죠. 그게 이제 비타민이 다 빠져나간 거거든요. 자, 근데 비타민 C가 과량으로 먹으면 우리 몸에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비타민 C는 우리 몸에 축적이 안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비타민 C를 저는 항상 우리 대학원 생님 저보고 유리왕자라고 했어요. 유리왕자. 왜냐면 유리처럼 항상 골골거렸어요. 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감기를 앓았어요. 항상 해마다. 봄 감기, 여름 감기, 가을 감기, 겨울 감기. 그럼 항상 아픈 거죠. 항상 찝찝거리고 그랬는데 근데 어느 날 어떤 교수님이 저한테 그분이 임상병리 하신 교수님인데 교수님 비타민 C를요 알약은 좀 뽀개고 아니면 그 비타민 C 입에 털어넣는 거 있죠 우리 그거를 저용량으로 그냥 보이면 하루에 몇 번씩 드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그분이 다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비타민 C가 이제 굉장히 항산화나 그 다음에 우리 면역에 굉장히 좋은데 특히 우리 감기 예방하는 데 좋은데 우리가 건강기능식품 보면 비타민 C가 거의 1000mg 그렇게 그 하나 먹으면요 비타민 C가 서너 시간 효과 있고 싹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그냥 생각날 때마다 입에 털어넣는 거 그건 양이 적어요. 뭐 300mg, 뭐 200mg 그래요. 그거를 오전에 하나 털어 드시고 맛있잖아요. 오후에 하나 털어 드시고 그냥 보일 때마다 드세요 그러는 거예요. 하고 진짜 제가 이렇게 사가지고 제 책상 옆에다 놓고 아침에 하나씩 먹고 뭐 오후에도 하나씩 먹고 그랬어요. 그게 지금 한 4년 됐는데 4년 동안 한 번도 제가 감기를 안 앓았어요. 정말로. 근데 그게 직접적인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제가 1년에 4번 감기를 걸렸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는 진짜 감기를 한 번도 안 걸렸거든요.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마스크를 잘 써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여기에 있는 많은 그런 건강기능식품들 좋죠. 이걸 다 우리가 먹을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식단 그런 거를 잘 항상 건강한 푸드를 좀 드시려고 노력을 하면 이게 쌓이고 하면서 우리 몸에 좋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입니다. 결국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동이 정말 중요하고요. 자, 이 운동, 특히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근력 운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막 이렇게 엑서사이즈 하는 거 보면 지방을 빼려고 많이 하잖아요. 왜 근력 운동을 해야 되느냐? 특히 하체 운동. 왜 그러느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당 소비를 해야 되거든요. 당. 근데 당은 아까 세포가 먹어준다고 했잖아요. 우리 몸에서 근육이 엄청난 양을 차지하는 게 우리 허벅지입니다. 허벅지 근육. 여러분들은 부검을 안 해보셔서 모르겠지만 저는 부검을 많이 하니까 항상 이 허벅지 근육이 우리 몸에 어마어마한 양을 차지를 해요. 자,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당을 다 소비를 잘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근육이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당뇨를 안 걸려요. 일반적으로. 빼빼한 분들이 지방도 없고 그런데 당뇨 걸려요. 근력 운동하시는 분들은 당뇨 환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항상 근력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비록 밖에 코로나가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실내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운동을 좀 해주시는 게 여러분들 먹는 거 잘 드시고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 이 건강기능식품 비싸게 사서 안 드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제 이것은 뭐냐면 햄스터 폐예요. 근데 이게 지금 여기에는 콩알들이 있죠?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아이고. 자, 여기 제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 얘네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얘네들이 다 바이러스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긋지긋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인데요. 햄스터의 폐에 있는 세포 하나가 아마 이 스크린보다도 더 큰 세포 하나가. 그러니까 이건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겁니다. 제가 전자현미경.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고배율로 들어간 거죠. 이게 몇만 배입니다. 몇만 배. 지금 여기 보면 이 잣대가 있죠. 저 하단에 0.2 마이크로미터예요. 저 잣대 크기가. 잣대 크기가 0.2 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보통 세포가 하나당 1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거에 500개가 있는 게 세포 하나입니다. 근데 그 안에 지금 바이러스가 지금 이렇게 세포질 내로 들어간 거를 제가 찍은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저희 전북대학교가 이제 바이오 세이프티 레벨 3 이 실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요. 저희 전북대학교가. 그래서 의과대든 수의대든 지금 코로나 치료제, 그 다음에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여기 와서 지금 실험을 하고 있어요. 우리 전북대에 와서. 우리 SK 바이오사이언스 지금 뭐 아스트라제네카하고 해가지고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도 와서 하고 있고, 여러 기업들이 지금 와서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기업과 같이 치료제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신 연구보다도 이제 치료제 연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그냥 그래도 코로나 연구를 하는데 코로나 사진을 하나 갖고 있어야겠다 해서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좀 지긋지긋하더라도 예,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뭐 너무 그냥 깊이 있지 않게 수업을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알고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좀 약간 시사적인 그런 상식적인 수준으로 제가 수업을 했습니다.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쉽게 잘 수업했나요? 현재 치료제, 코로나19 치료제를 실험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결과가 나와 있는 게 있는가요? 정부 치료제가 예. 했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각 회사에서 이제 또 여기서 이제 주식 얘기하면 안 되는데요. 그 주식하는 분들이 가끔 어떤 회사가 막 뭘 했다고 막 터트려요. 그냥 제가 여기서 까놓고 얘기할게요. 현대바이오라는 주식을 자꾸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주위에서. 인수공에서 현대바이오 뭐 효과 좋았다며? 저는 제가 거기 그때 부소장이었는데 제가 현대바이오? 난 모르겠는데? 현대바이오 난 모르겠어요. SK는 왔는데 현대바이오는 나 모르겠어요. 나중에 봤더니 이 코로나가 아니라 뭐 다른 거 가지고 뭐 조금 뭐 이렇게 상담하고는 자기네들이 했다고. 아주 현대바이오가 한때 막 주가가 막 출렁거렸어요. 근데 정작 우리는 몰라요. 그런 실험을 했어?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현대바이오에다가 우리가 그 경고를 줬습니다. 우리 이름 팔지 말라고. 뭐 그랬는데, 뭐 약간 얘기는 벗어났지만, 지금 치료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갈 길이 너무 멀어요, 실은. 실은 지금 백신 우리가 지금 맞고 있잖아요. 그거 정상적으로 하면 10년 갑니다. 10년. 정상적으로 했을 때. 지금 이게 팬데믹이다 보니까, 이 전 세계에 퍼지다 보니까 그냥 급해서 막 패스트 트랙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치료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치료제가, 문제는 뭐냐면, 치료제가 많은 것들이 이제 화학물질로 되어 있는 게 많아요. 근데 이거를 과연 사람한테 했을 때 부작용이 얼마큼 있느냐, 그걸 또 타협해야 되는 실험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치료제가 나왔다, 어쩌다 저쩌다 하는데, 약간 지금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 이유는 다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여러분들 그 옛날 메르스, 사스 들어보셨죠? 그게 훨씬
똑같은 코로나예요. 근데 훨씬 치명적이었어요. 근데 이 세계가 난리가 안 났죠. 왜 그러냐? 치명적이어서. 뭐냐면 이 바이러스가 멍청한 거예요. 죽여요. 숙주를 죽인 질병이죠. 그러면 숙주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파가 안 돼요. 그래서 사스, 메르스는 그 사스, 메르스가 만약에 미국에 퍼졌다, 유럽에 퍼졌다 하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리고 막 지금처럼 그랬을 텐데, 그게 이제 중국이라든지 이렇게 홍콩, 뭐 우리나라 조금, 그리고 이제 막 20% 죽고 감염되면 막 10%, 20% 그러다 보니까 안 됐는데 이번 코로나는 얘가 이제 지능적으로 이제 잘 자기네들이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유전자를 계속 바꿔가지고 죽이지 않습니다, 많이. 실은. 우리 사람도 이렇게 뭐 죽는다고는 하는데 우리나라에 1000명 이상 죽었잖아요. 거의 다 고령층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 바이러스가 직접 죽이느냐? 아니면 우리 인플루엔자 걸려도 고령층 많이 돌아가세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 치료제나 이런 것은 결국은 몇 년 주기로 계속 이 코로나가 옵니다. 우리 사람을 공격해요. 코로나가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애들이 박쥐예요. 박쥐를 잡아다가 검사해보면 오만 다양한 코로나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물론 이제 박쥐를 우리가 이제 요즘 많이 없지만, 근데 결국은 사스가 왔고, 메르스가 왔고, 이번에 사스2가 왔거든요. 그게 코로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들은 지금 뭐를 하느냐? 치료제나 백신을 이제 많이 만들어가지고, 다음 라운드 때 올 때 재빨리 이제 그거를 대응하려고 하는, 이번 코로나를 효과 있게 하면 다음 코로나도 어느 정도는 비슷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거다 하는 거를 가지고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뭐 이런 얘기를 뭐 와이프한테도 하고, 지금 뭐 백신 맞고 있는데 당신 뭐 하는 거야? 뭐 인제스 치료제 만들어? 그래요. 봐봐. 5년만 기다려봐. 또 온다.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몇 가지 타겟은 다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것은 효과가 있더라도 이제 계속 실험을 합니다. 독성이 얼마큼 있는지, 사람한테 얼마큼 했었을 때 사람에서 사이드 이펙트가 얼마큼 있는지를 이제 몇 년에 걸쳐서 실험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음에 이제 역습을 우리가 막아내려고 하는 그 준비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코로나에 많이 사활을 걸지는 않아요. 컴퍼니에서 지금. 네, 그렇습니다. 네. 갑자기 코로나로 바뀌었네요. 예, 예, 예. 당뇨약 있잖아. 네네. 그거 이제 당뇨 때문에 약을 먹었습니다. 예, 그게 이제 합병증 유발을 예. 완벽하게 안 시킨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근데, 합병증이 있고요. 그렇지만 요즘 약은, 합병증이 굉장히, 그러니까 그 합병증이라는 것은, 당뇨 합병증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약을 먹어서 뭐 간 독성이라든지 약간의 사이드 이펙트 얘기거든요. 합병증이 안 온다고 말은 못하지만, 그렇지만 요즘 약은 굉장히 그래도 잘 만들어요. 굉장히. 그래서 우리 몸에 최소한의 데미지를 주면서 그 합병증이 안 일어나게 계속 유지만 시켜주는 겁니다. 지금 당뇨약은요, 그래서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프리 다이어베틱, 당신 당뇨 조심하세요. 그때 무조건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을 하든 뭐를 해서 다시 정상으로 가야 되는데요. 포인트, 당뇨선으로 넘어가면 더 이상은 안 돼요. 정상으로 못 갑니다. 그 대신 여기서 이제 멈추게 하려고 우리가 약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평생 약을 먹어야 되고요. 아까 그 중에 뭐 하나, 아까 또 간약, 지방간, 뭐 스타틴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오래 못 먹어요. 오래 먹으면 근육이 죽습니다. 우리 몸에. 그래서 결국은 운동해라. 답은 운동이에요. 답은 운동하고 식이 조절. 딱 그 두 개밖에. 다 내과 의사들이 뭐 저도 뭐 와송 얘기하고 뭐 홍삼 얘기하고 뭐 내과 의사들 뭐 약 처음에 막 뭐가 효능이 어쩌다 저쩌다 파이널은 몸무게 10% 줄이세요. 그걸 유지하세요. 그렇습니다. 네. 코로나 시즌 때도 감염 안 돼요, 그거? 아,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요. 그 시설, 바이오 세이프티 레벨 3에서는 공기 음압, 양압까지 다 조절이 되고, 이제 우주복 같이 입고 다 실험을 하는데요. 이제 이 시료를 가지고, 이제 특수 약을 처리를 해가지고, 얘네들이 딱 스탑되게. 얘도 이제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죽은 겁니다. 딱 스탑되게 하는 약을 가지고 처리한 다음에 가지고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이것은 이제 전북대 그 공실관이라는 그 전자현미경이 있는데 가서 저희들이 찍은 거예요. 네. 그냥 나오기는 절대 안 되죠. 그냥 나오면 안 되죠. 예, 오늘 소개해 주신 천연물이 네, 유효성과 독성을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데요. 예, 예, 기존에 시판되는 예, 천연물과의 비교 데이터나 예. 비교 데이터 아, 정말 뭐 이 분야에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응? 뭐냐? 이 다음 단계로 이제 보면 당뇨약도 있고 당뇨약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그런 약이 있어요, 이미. 근데 걔네들은 천연이 아닙니다. 천연이 아닌데 그러면 이제 천연 그게 그것보다 그거랑 비교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현실에 맞게 이 회사들은 기능성 식품, 건강기능식품으로만 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 이게 약으로 가면요. 어마어마한 실험을 많이 해야 됩니다. 뭐, 몇십억이 들어가요. 약으로 가면. 근데 이건 건강기능식품으로 식약처에서 식품으로 받으면 그러면 이런 전임상,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사람 좀 하고, 그 다음에 독성 실험 살짝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건강기능식품 허가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또 알려드리면요. 건강기능식품을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잘못하면 너무나 많이 먹어버리면요. 그게 독성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몰라요, 실은. 왜? 건강기능식품은 허가를 딱 어느 정도 굉장히 약에 비해서 약의 한 50분의 1 정도의 실험으로 허가를 해줍니다. 식약처에서. 독성이 없다는 가정하에. 왜? 우리가 식품이잖아요. 당연히 독성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약은 이게 뭔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실험 데이터를 요구를 합니다. 식약처에서요. 그래서 이제 최종 그 모든 관문을 통과를 해야 약으로 딱 허가를 해주거든요. 근데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이기 때문에 식품법에 저촉을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만 효과가 있고 어느 정도만 검증이 되면 그냥 허가를 해줘요.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진짜 약하고 비교하는 실험 못 해봤어요, 실은. 왜? 그 회사에서 원치 않아요. 회사에서, 아니, 이거 그 약과 비교를 하다 보면 약보다 떨어진다. 당연히 떨어질 텐데, 약은 딱 스페시픽한 기전을 가지고 실험을 한 건데, 이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자기네들은 약은 원치 않다는 거죠. 회사 망한다는 거죠. 그냥 빨리 건강기능식품으로서 허가받고 효과 있다. 그래서 팔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진짜 약하고 비교해 볼 그럴 필요도 있긴 해요. 저도 질문이 아, 예. 오늘 너무 잘 들었고요. 예, 예. 그다음에 수의 대학에서 어떤 거를 좀 하는지를 좀 예.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과목은 이제 융합 기술 네. 개론인데 예, 예. 이제 이러한 지금 현재 그 연구 분야에서 예. 결국 이제 어떤 특허가 나오고 네네. 또 그것이 이전이 되고 예, 예. 그다음에 네.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체 이제 창업을 하고 네네. 뭐 이런 사례가 좀 네. 있으면 좀 아.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아, 예, 예. 지금 이 두 가지 테마 데이터가 다 회사에서 특허를 이미 다 했고요. 이 이제 특허라는 게 참 저도 몰랐는데 홍삼이 뭐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특허 안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데 자기네들은 막 비율 홍삼을 어떻게 익스트랙션 해가지고 자기들만의 그 노하우를 가지고 그걸 특허를 걸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가 두 가지 테마도 다 이미 회사에서 자기네들 특허를 걸어가지고 이미 특허증이 다 나왔고요. 이게 지금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이제 그 특허 출원 다음에
뭐죠? 그게 그 등록, 예, 등록이 다 됐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이 이거를 가지고 지금 이제 식약처하고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이제 이미 SCI 논문도 둘 중에 하나는 나왔어요. 그럼 식약처에서는 다른 거 안 보고요. SCI 논문 보고, 아, 이렇구나 해가지고 이제 통과를, 첫 번째 것은 이미 해줬고요. 두 번째 것은 지금 프로세싱 과정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제가 그런 기술은 없었어요. 이걸 처음 원료를 제가 만들고 하는 기술은 전혀 없었고요. 이제 회사에서 먼저 저한테 찾아와서 실험동물 실험을 수의대에서 좀 맡아달라 해서 자기네들이 이제 몇 가지 후보 물질을 가지고 와서 이제 거꾸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직접 저희들이 창업을 하지는 않았고 회사 좋은 일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근데 다행히 두 개의 회사가 다 전라북도에 있는 회사고요. 뭐 그래서 뭐 다들 뭐 지역 회사 입장에서는 그래도 좋은 결과가 나와서 그래서 굉장히 기뻐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만약에 기업체 같은 데서 뭐 그런 필요가 있을 때는 예, 예, 이제 이렇게 전북대 예, 작가에 예, 예. 의뢰를 하시면 예. 그래서 이제 많이들 수의대 하면 그냥 동물병원을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접하는 동물성 단백질은 모두 다 수의사가 다 관할합니다. 여성분들 화장품 있죠. 화장품에 엄청나게 많은 동물성 동물성 물질이 있거든요. 그것은 수의사들이 다 독성 검사하고 뭐 다 해가지고 나중에 사인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허가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우유 드시는 거, 그것도 다 수의사들이 이 우유가 안전하다. 그러한 이제 수의사들이 다 이제 검사를 해서 하고, 또 여러분들 약 같은 거, 우리가 그 식품 이외에 뭐 약 같은 거 다 독성 검사는 다 수의사들이 합니다. 그래서, 수의사들을 보면요, 요즘 병원은 한 3, 40% 정도 하고, 나머지 60% 정도는 식약처도 가 있고요. 또 뭐 구제역 관련해서 검역원도 가 있고, 뭐 도에도 가 있고, 그 다음에 회사에도 가 있고, 엄청나게 다양해요. 수의사들이. 그래서 이제 좀 졸업생들 뭉치기가 힘들어요. 하도 다양한 곳에 다 가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해외, 뭐 아프리카 그런 데 가서 진짜 야생동물을 원하는 학생들도 거기 가 있고, 뭐 그다음에 뭐 이렇게 도와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어려운 개발도상국 그런 데 가서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가끔 보면 저도 의대 교수님 친구가 있는데 처음에는 되게 무시해요, 저를. 야, 언제 개 잡냐? 뭐 언제 뭐 보신탕 뭐 안 먹냐? 뭐 그래요. 그럼 저도 이제 막 공격을 하죠. 야, 네가 먹는 소고기, 육회, 그거 의사들이 뭐 하는 줄 아냐? 우리가 다 도장 찍어야 돼. 너 우유 먹지 마. 너 고기 먹지 마. 너 화장품 바르지 마. 그렇게 무시하려면 막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막 공격은 하는데 이제 의사들은 주로 이제 솔직히 저 코로나 연구 누가 많이 할까요? 의사들이 많이 할 것 같죠? 뭐 의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의사들은 이제 직접 임상으로 막 뛰고요. 이 코로나 연구는 거의 다 수의사들이 합니다. 왜? 동물 실험을 해야 되니까요. 사람 실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의대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수의대 들어온 학생들은 다들 희망에 부풀어서 이제 나중에 돈 벌어야지 하고 뭐 병원 하면 잘 될 거야 뭐 그러고. 근데 이제 점점 저희가 이제 그 꿈을 살짝 무너뜨려요. 그래서 졸업할 때는 우리 국가가 좋게 구제역 일어나고 처음에 누가 가서 거기 달려가서 구제역이라고 판정하고 누가 조류독감이 있으면 가서 판정하고 다 그 수의대 공무원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수의대는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한 그런 것을 다 여러분들이 접하는 거 그런 건 다 수의사의 손을 거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자꾸 이대, 뭐 부산대 그런 데 수의대를 자꾸 만들려고 해요. 그런 데가 아직 없어요. 예, 우리나라는 건국대 빼놓고는 다 지방 거점 국립대 하나씩만 있습니다. 서울대, 뭐 경상대, 경북대, 강원대, 제주대, 전북대, 전남대, 충북대, 충남대, 뭐 그렇게. 근데 이제 더 이상 1년에 한 500명 정도가 나와요, 수의사가. 근데 이제 그
수의사회에서 막 못하게 하죠. 가치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뭐, 솔직히 저희들은 6년제 나와가지고 이제 공무원을 하면 7급으로 가요. 7급 공무원. 근데 저도 공무원 시험 문제를 이제 7급 공무원 시험 문제를 내러 어디 이제 저 관악산 어디 지도에도 안 나와 있는데 모이거든요. 7급 공무원 시험 문제 내러. 그러면 막 행정 200대 1, 뭐 경제 다 몇백 대 1이죠. 7급이니까. 수의직은 저 구석에 딱 와요. 교수님들. 뭐 수의 2대 1, 뭐 1점 몇 대 1. 거의 조용히 문제나 내세요. 그렇죠. 우리 수당 주는 게 아깝다는 거죠. 이제 그만큼 이제 수의대가 이제 다양하다 보니까 공무원도 많이 안 가고 막 그러는데 또 공무원은 또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뽑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욕을 얻어먹죠. 수의사 필요해도 없다. 수의대 만들자. 그래서 이제 막 이대 같은데 그런 데는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려고 막 노력을 하고 있죠. 장사가 되니까. 그러니까 한 200명 딱 해버리면 오니까 수의대 학생들이 그러니까. 늦은 시간인데. 질문이 없으십니까? 네. 아이고, 너무 오늘 예. 장시간 동안 열강을 해주셨습니다. 또 좋은 정보도 많이 전달해 주시고, 우리는 스폰서 교수님께 예, 감사합니다.